다가올 통일 시대,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7개의 주제로 7명의 강연자와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 클래스. 오늘 그 두 번째 강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와! 예!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실 분은 누구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강연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꿀벌분이 오셨다. 오늘 통일 클래스 강연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저는 정치학자고요. 정말 중요한 통일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강연을 본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기분이 정말 색다르네요. 뭐 요즘에 최고의 유튜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 다른 때보다 너무 기대되고 저도 이렇게 그 SNS 통해서 강연하시는 것만 보다가 마주하에서 강연을 들어볼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는 이 안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죠. 우둔. 와. 물음표? 무슨 관계? 네. 또 우리 방송의 취지를 생각하면 남북한 관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답이. 불편한 관계. 불편한 관계. 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께서 국제 관계에 굉장히 빠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남북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국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요, 관계랑 관계 뭐 다 나올 기세입니다. 자, 저 물음표 속에 들어갈 단어가 과연 뭔지 박사님 공개해 주시죠. 사실 답을 바꿀까 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들이 나와갖고 굉장히 단순한 답이에요. 중요한 관계. 중요한 관계. 김지은 박사님의 중요한 관계라는 강연, 어떤 강연이 펼쳐질지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기나긴 평화 속에 살았다. 강대국 선진국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메이저 국가들끼리 벌였던 어떤 메이저 전쟁, 그러니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그런 큰 전쟁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인류라고 하는데 너무 이런 참혹한 전쟁 속에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봤지 않냐.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UN, 이제 국제연합이 있고요. 굉장히 정글 같은 곳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질서 같은 게 있도록 노력은 해보자. 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보자. 라고 이제 만들어낸 거였죠.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평화가 지나치게 길었다고 하셨는데 평화가 지나칠 수가 있나? 그냥 계속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랑 비슷한 세대들은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한 국가가 다른 한 주권 국가를 영토를 침입을 한다?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국가에서 그렇게 딱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사대주의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유럽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좀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기억하는 건 이제 냉전 시대거든요. 근데 냉전 시대 때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북한이 정말로 쳐들어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그게 실질적인 공포였는데 안 일어났죠. 그래서 왜 안 일어났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예전에 지나간 일 갖고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따지고 봤더니 대체로 핵 억제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핵을 쓰면 우리 다 망한다라는 게 너무나 공포가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게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동북권하고는 거의 불락 상태로
또 가보지도 못하고 뉴스도 못 듣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체코 같은 데를 우리가 어떻게 가? 뭐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뭐 지금은 뭐 만들어 가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냉전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 별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냉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끌고 가는 단극 체제죠. 사실상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냥 전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러시아라는 또 국가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벽하게 다른 시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일이 터지면서 이 질서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붕괴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전까지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쨌건 되게 복잡해졌다라고,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더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언제라도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은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좋은 징조는 사실 아니죠. 국제 정세와 관련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뉴스에서 보여지는 게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미사일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미사일은 거의 다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내 지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그 다음 뭐 정치 이런 키워드들이 좀 이어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많이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다 전 세계에 미치고 있잖아요. 또 한국은 워낙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권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많이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또 북한과 한국의 관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끼리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다른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봐서도 아주 참 안타까운 위치? 혹은 요충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양날의 뭐 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항상 이제 좀 시달려야 되는 것도 좀 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훨씬 더 남북한 문제를 우리끼리만 풀어나가긴 좀 힘들다. 지금 같은 그런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결국 남과 북이 분단 상황인 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져 있다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외교적인 공간을 생각을 한다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위에 있는 북한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늘 약간 고려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렇게 자주 많이 미사일 도발을 한 거는 저도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쐈다가 좀 쉬었다가 하는데 쉬지도 않아요. 그냥 막 계속 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곧 제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랄까 이 지역에 훨씬 더 굉장히 긴장감이 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동북아시아는 언제나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 한 지역 때문인데 어딜까요? 중국 시진핑 상임위원님 때문에 대만이요. 대만. 맞습니다. 이 대만이 정말 우리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제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2027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30년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심지어 2025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이제 대만이 그 촉발이 될 것이다라고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대만이 우리랑 뭐 사실상 단교 관계고 지금 그렇죠? 뭐 수교한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나? 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동북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다가 뭐台湾에 다 올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빼와서 거기다가 뭐 군대를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사실 동북아에 있는 전략 자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면 한국 쪽에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은 북한에게 기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음. 그리고 사실상 재래식 전력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훨씬 위에 있어요. 다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시나리오를 전개시켜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저기 태평양의 저쪽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이하고 완전히 우리를 격리시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 이제 통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식 아니면 남한식? 당연히 대한민국의 네,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돼야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북한이 여기를 내려와서 뭐 통일이 되는 건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이 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사회,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한반도에 옮겨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이게 다 빨리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네 바로 코앞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그 미국하고 동맹 국가고 싫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북한식으로 된다면은 그거는 미국이 싫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통일이 만약에 평화적으로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이 거기에 가미가 된다면 사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이제 뭐랄까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평화롭게 가준다면은 제일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을 우리 젊은 세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류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냥 평화롭게만 산다면은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